비트코인의 차트, 그러니까 가격 움직임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시켜서 카운팅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런 모양새예요. 태초에 2008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생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런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왔었는데, 처음에 1달러도 안 하던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2만 달러 하나로 2,800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자 붐이 터져서 하나로 한 400만 원, 그다음에 달러로 한 3,100, 200 정도까지 빠졌었죠. 어쨌든 10년 동안의 큰 2만 달러까지의 상승 1파동, 그다음에 1년 동안에 6분의 1 토막 가격이 빠진 게 조정 2파동,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대차게 오르고 있는 게 상승 3파동이다. 상승 3파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장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는 파동이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오르고 있죠.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상승 파동을 이루어주는데, 파동의 또 특징은 이 파동은 5개로 또 다시 쪼갤 수 있다 라는 게 특징이어서, 이제 지금 상승 3파를 다시 쪼개보면 현재는 1파, 2파, 그 다음에 3파가 나오는 중이고,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3파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큰 조정이 올 거고, 그 다음에 5파동 조정이 또 남아있다. 그럼 파란색의 큰 3파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쪼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쪼갤 수 있고, 이 주황색 쪼갠 거를 또 쪼개면 현재의 위치는 대략 이러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었죠. 어제 3만 1,000 밑으로 빠졌었죠. 3만 초반까지 왔었던 게 아마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빠진 게 이 노란색 4파 부분이고, 이 노란색 4파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5파동이 한 4만 후반대까지는 적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면 이 주황색 상승 3파가 끝난 거니까 이 3파의 3파 가장 강력한 상승이 마무리를 짓게 되고, 이제부터는 조금 큰 조정이 올 거고, 이 조금 큰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5파동 상승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5파동 상승이 또 끝나면 다시 한번 더 큰 조정이 있을 거고, 이 더 큰 빅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전체 상승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위치는 이제 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파란색 3파동에 그 안에 세부 파동인 주황색 3파동에 그 안에서 세부 파동인 3파동을 맞췄고, 노란색 3파동을 맞췄고, 지금 노란색 4파동까지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 관점을 세워두고 조금씩 더 쪼개서 단기 관점을 세워가면서 단기 관점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관점을 보고 있고, 그렇게 보았었을 때 여기 지금 어제 3200, 300 정도까지 빠졌던 게 3의 3의 3파였죠. 파란색 3파에 주황색 3파에 노란색 3파가 여기까지였던 거고, 노란색 4파가 여기까지였던 거죠. 노란색 3파가 여기, 노란색 4파가 여기까지였죠. 피보나치를 찍어봐도 그렇게 봤었을 때 3파의 특징은, 그러니까 전체 상승한 거에 38.2%, 그러니까 피보나치 618 지점까지가 맥시멈 상승, 그러니까 맥시멈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줄곧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많이 빠져야 29,000 중후반이다. 많이 빠져야 29,000 중후반이기 때문에 31,000 밑으로 내려오면 타야 된다. 지금은 31,000이냐 3500이냐 29,000 후반이냐 또는 28,000에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많던데,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내가 28,000에서 매수를 하려다가 28,000까지 안 오고 어제 나온 3500이 3300이 저점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정도의 차이거든요. 여기 이 초록색 위냐 아래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오르게 되면, 상승 5파가 남았다고 했죠. 오르게 되면 이렇게 5만 달러까지 갈 텐데, 여기에서 이 가격을 되돌아보시면 여기에 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샀다가 다소 물리더라도 매수를 해놔야 이 상승을 먹는 거고, 혹시나 28K, 28,000달러를 기다리다가 어제처럼 덜 떨어지고 상승이 딱 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매수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오르면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물 관점에서 보면 다소 내가 어제 제가 31,000 깨지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1,000 깨졌을 때 매수를 했었을 때 다소 물릴 수는 있으나, 어제까지 29,700, 29,500 요 정도까지 물릴 수는 있으나
매수나 매수를 했어야 되는 자리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저는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겨서 한 48,000 정도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 분석이 틀려서 이게 이제 전 고점이 여기였죠. 42,000달러를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넘기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더 밑으로. 그래서 많이 하락장이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다?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매물대에 쌓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급락하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무조건 익절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분석이 틀려서 앞으로 하락장이 나올지언정 여기는 매수를 하는 자리가 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 중에서 피보나치,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추론을 해서 여기가 3파에 3파면 피보나치 628을 지켜주니까 29,700이 맥시멈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인 거고, 그렇게 보았었을 때 31,000 밑으로, 그러니까 29,700 밑으로 안 깨진다는 거지. 이 위에서는 어디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31,500일 수도 있고 31,000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위쯤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지역 간다고 숏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롱 관점을 기다려서 좋은 자리에 롱을 들어가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카운팅해서 피보나치 적용해서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구간을 여기로 한 29,000 후반으로 산출해 놨었고, 그 다음에 어제 떨어질 때 여기서 볼륨이 터진다고 했었죠. 볼륨이 터진다는 건 매수세가 붙는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볼륨이 터지면 반등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전에 여기 매물대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급락 왔었을 때 꼬리가 이렇게 길고 강반등이 왔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세가 무섭게 붙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매수가 붙었던 자리는 다음에 떨어질 때 또 매수가 붙어서 반등이 나온다. 어쨌든 여러모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추후 하락이 있더라도 반등은 나오고 떨어지니 일단 매수를 하면 큰 상승, 이게 제 분석이 맞으면 48,000달러까지 가니까 아주 큰 수익을 볼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테니까 약수익이라도 있을 거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한 이후로 벌써 오늘 하루 동안 20%가 상승했어요. 비트코인만 20%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한 게 그대로 맞아서 20% 반등이 나왔죠. 어쨌든 어제 방송은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와서 복귀해 보더라도 적절한 분석이었다. 실제 차트도 강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어제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가 3파고 여기까지가 4파가 나온 거고 5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5파동도 임펄스 파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파동이 반등 이후에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 임펄스 1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오고 5파가 나와서 전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ABC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만약에 ABC 반등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점이 한번 찍혔으면 그 저점부터 반등이 나오는 거를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을 시켜서 이게 ABC인지 이게 임펄스 1, 2, 3, 4, 5 파동인지 그걸 구분을 하냐는 게 기본적인 분석 방법인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가 한 파동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여기 36,600 정도가 상승 한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끝났다는 거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오르게 되면 제 예측이 틀리는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파동이 끝난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를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임펄스처럼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1, 2, 3, 4, 5 여기서 상승 임펄스 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ABC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임펄스 5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1, 2, 3, 4, 5가 상승 5파에 1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면 전형적인 V자 반등 형태로 이렇게 다만 6, 7천, 8천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횡보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어떤 식으로 횡보가 나올 거냐면, 횡보는 삼각수렴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왜냐면 4파 조정이기 때문에 4파 조정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 1, 2, 3, 4, 5가 A 파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이 B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 파동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ABC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ABC 파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횡보, 그 다음에 또다시 ABC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차트
차트 가격을 급락, ABC 반등, ABC 하락, ABC 상승하면서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수렴의 형태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상승을 하건 아니면 삼각수렴이 나오건 결과적으로는 상방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그냥 상승이냐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 상승이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횡보장이 나오면 알트코인이 좀 많이 다시 펌핑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업비트 알트 펌핑하는 놈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비트 알트 어떻게 수익 내는지 힌트는 옛날 영상에 다 드렸으니까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 상승 또는 이대로 V자 반등,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전부 다 가정이 뭐냐면, 어떤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여기 저점부터, 그러니까 3400 저점부터 36700, 600 여기 고점까지가 임펄스 파동, 5파동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요. 제 눈에는 예쁘진 않지만 아슬아슬하게 임펄스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 그러면 ABC라는 거겠죠. ABC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일단 왜 먼저 5파동 말씀드렸냐면, 제 눈에는 이게 5파동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임펄스 파동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펄스의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혹시 임펄스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임펄스가 아니라고 하면 똑같이 임펄스 파동의 첫 번째 파동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임펄스 파동이 나왔었을 때 설명드렸던 두 번째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처럼 이래도 어차피 ABC로 올랐어도 ABC 나오고 ABC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횡보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피보나치 50%는 이미 넘겼네.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저점을 깰 수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현명한 건 아마 어제 31,000 언더에서 매수를 했겠죠. 만약에 평단이 좀 안 좋더라도 한 31,000 초반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이 좋으면 3만 후반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 최바닥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평단이 안 좋다 하시면 한 이 정도 레벨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최소 반등 구간이 0.5 구간이거든요. 피보나치 0.5 구간. 여기를 매수했었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떨어지더라도 반등 후에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어제 반등 지점이 딱 여기예요. 최소 반등 지점이 어디냐면 피보나치 0.5 구간인 36,163이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이미 상승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제가 어제 여기에서 일부 매수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 지정가로 또 여기 밑에 걸어놨었죠. 어쨌든 이 즈음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즈음 윗부분에서는 다 매도를 해야 된다.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절반을 매도를 해요. 손절은 언제 치냐면, 내 진입 근거가 여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석이 맞았어요. 이제 이대로 올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잘 했는데 혹시나 내 분석이 틀리면 떨어지면 손해가 나겠죠. 그런데 절대 손해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수익 실현을 미리 분할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절반을 팔죠. 수익을 내놓고 절반만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점이 넘길 때까지 계속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여기서 수익, 나머지 절반 여기서 수익. 어쨌든 수익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팔았는데 떨어져. 그러면 어서 손절 친다. 내 진입 근거가 됐던 여기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진입 근거가 깨졌죠. 지켜지지 않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저점이 깨지는 즉시 손절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즈음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고 여기서 절반 손절을 치면 여기 포지션 들어갔던 건 무조건 이득이겠죠. 왜? 목표가는 멀었고 손절가는 이렇게 짧으니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31,000 한 800쯤 매수했다고 쳐. 대충 한 35,800에 매도했다고 하면 수익을 4,000달러를 본 거고, 손절을 33,300에 치게 되면 손절을 1,500달러 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고드리는 방법은, 내가 분석했던 자리에서 매수 근거가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최소 반등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이 정해놓은 최소 반등 구간에서 절반쯤 익절하시고
다음에 다음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시고 이대로 쭉 올라가면 여기서 2차 매도를 하시면 될 거고, 떨어지면 여기서 손절하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 조정이 다 완료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임펄스 파동 하나가 나왔으면 618 피보나치를 찍었었을 때 618 지점까지는 최소 조정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618 가격이 34,25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까지는 최소한 이 부근까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매수세가 좋다라고 하면 이 지점까지만 딱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618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해서 38이나 또는 236 구간까지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또는 여기서 더 짧은 분봉으로 카운팅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5분봉으로 본다고 이게 달라질까요? 5분봉 미만으로, 그러니까 15분봉 미만으로는 카운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5분봉 이상으로만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오히려 1분봉이나 5분봉 보게 되면 카운팅을 정확하게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작은 것만 보다가 큰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추세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을 보면 36,600까지 고점 찍고 34,700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왔다가 떨어졌다 지금 반등 오는 지점인데, 제가 봤었을 때에는 반등이 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 부근까지. 그리고 618 아니면 이때 반등 나왔던 이 부근쯤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어서 여기를 넘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여기를 임펄스 파동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주 심플하게는 1, 2, 3, 4, 5로 V자로 다시 고점을 넘겨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조금 618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ABC 이런 형태로 올라가서 다시 ABC로 떨어져서 삼각수렴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후에 오를 거기 때문에 어제 롱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1차 수익 실현은 이 즈음에서 최소한 30%는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까지 매도를 해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50%는 여기 위 부분까지 홀딩을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왜냐면 밑에서 다시 잡을 자신이 있어서. 물론 뭐 분석이 틀려서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매수 기회를 놓치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시 잡을 자신이 있어서 밑에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618까지 떨어졌었을 때 만약에 상승 1파가 완성이 되고 2파 조정이 ABC가 나왔어서 다음 상승 3파가 나온다고 해서 이 고점을 넘기러 간다고 하면 역시나 다음 상승 파동도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반등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618 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온 모습이 임펄스다라고 하면 홀딩 고점 넘기겠구나, 이것 좀 넘겨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홀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618 부근에서 상승하는데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다시 팔아버리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노릴 거예요. 왜? 조정이 완료되면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 상승 파동은 무조건 5개의 파동인 임펄스 파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조정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BC로 떨어지고 ABC로 올라가서 ABC로 다시 떨어져서 ABC가 나와서 조정이 38의 부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임펄스가 안 나오면 618에서. 제 관심사는 뭐냐면 오늘 새벽 또는 내일 오전쯤 까지 봤었을 때 618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618 부근쯤에서 매수를 할 건데, 여기서 매수를 했었을 때 반등이 임펄스로 나오면 쭉 홀딩해서 가져가 보고, 그렇지 않고 ABC가 나오면 매도를 다시 해서 약익절로 끝내고 밑에서 다시 떨어진 걸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해서 올라오는 상승을 먹을 거예요. 수익을.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삼각수렴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올라 V자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떨어지고 나서 임펄스가 나오는지 안 나온지를 보고 나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여기 상승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 고점을 바로 넘길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넘길지를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도 몰라요. 어쨌든 매매 전략은 이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618을 매수해서 반등했는데 임펄스가 안 나오길래 뭐 본절을 하거나 아니면 익절을 보고 이점 매도를 했다, 그래서 382 부근에서 다시 나는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익절은 당연히 이 위쯤 어딘가에서 하는 거고, 1차 익절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었을 때 이야기예요. 38의 부근에서 피보나치 38의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을 때 1차 익절은 당연히 이 고점을 넘겨서 이 위 어딘가에서 1차 익절인 거고 2차 익절은 이쯤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상승하면 분석이 맞아 상승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제 분석이 틀려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38의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 또는 236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은 어디서 쳐야 될까요? 당연히 내 분석에 내 매수의 이유가 됐던 그 지점, 내 분석이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 손절을 치는 거예요. 내 진입 근거가 깨지는 순간. 내 분석이 틀린 거는 내가 매수한 이유가 틀렸다는 거니까 매수한 포지션을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 즉시 손절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디냐? 여기에요. 저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임펄스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 재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점을 깨버렸다는 건 여기는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ABC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 어제 저점이죠. 34,400 이걸 깨는 순간 바로 손절 칠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은 여기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여기, 2차 목표가는 여기 위에, 손절가는 여기. 딱 봐도 어때요? 자질구레한 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매수, 손절, 1차 익절, 2차 익절이죠. 손익비가 어때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쁘지 않은 자리죠. 심지어 그냥 홀짝을 한다,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50대 50 확률이라고 하면 내가 잃는 건 조금 잃고 버는 건 많이 벌게끔 항상 셋업을 해서 매수를 심지어 도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할 때는 최대한 내가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자리, 덜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반대로 수익은 크게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저는 짜고 있습니다. 아마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제가 지금 분석했던 대로 아마 매매를 할 거예요. 지금 차트 분석했고 앞으로 내가 매매 어떻게 지금 내가 일단 차트 분석을 했고 과거 복귀 어제 방송에 대해서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차트 분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익절하고 어떻게 손절 칠 건지 다 네 가지를 다 말씀드렸죠. 이게 한 세트인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안 보더라도 이걸 다 혼자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집에서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익절할 거고 이렇게 혹시 내가 틀리면 이렇게 손절할 거야를 미리 다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바퀴 끝나면 다음 포지션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전에 매매했던 거를 스스로 복귀해보고 새로 분석하고 분석한 거 가지고 앞으로 미래 시나리오 짜보고 시나리오 짠 거 가지고 매매 전략 짜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 매매하시더라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매도점에서 스위칭해서 숏 치냐고?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낮에 병원을 가서 도수치료를 받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도수치료를 안 받았으면 전 여기서 숏도 들어갔어요. 스위칭도 했어요. 여기서 롱 들어갔던 거 여기서 스위칭도 들어갔을 텐데 매매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 즈음에서 분할 매도만 했고 숏은 못 들어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여기서 숏 들어갔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짧은 파동이라도 한 파동이 제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스위칭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저는 잦은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틀렸다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장기 관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장기 관점 자체가. 그러면 어제 분석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다시 분석을 하고 근데 여기가 상승 산파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오늘 밤에 또 심한 폭락이 나온다 최악을 가정하고요 최악을 가정했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 여기에요. 27,300 여기거든요. 이 이하는 힘들고 근데 27,300 가면 지금부터 $5,000가 빠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심하게 빠지는 거 같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메이저 상승 3파가 그러니까 3회 3회 3파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가고 3파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게 29,600, 700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27,000보다는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이쯤 29,000 중후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만약에 오늘 여기서 롱을 탔는데 그런 우는 없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롱을 탔는데 몇 배율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몇 배율로 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롱을 탔는데 여기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롱을 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깨지더라도 29,000에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깨져도 손절 안 치고 버텨볼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확률상 29,000이 깨져도 34,400이 깨져도 29,000대에서 강반등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에 하나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면 아까 얘기했던 7,000까지 지킹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청산 나갈걸요. 여기서 한 7배 롱만 타셔도 여기서 청산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안 치고 나는 버텨본다? 그러니까 이 현물은 상관없어요. 현물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선물인데 손절 안 치고 버텨본다 마인드는 별로인 것 같고, 손절을 치고 여기서 강반등이 나와서 위로 올라온다, 그럼 여기가 또 다이버넌스가 먹을 자리거든요. 먹을 것 같은데 안 먹겠구나. 다이버넌스도 없네. 여기는 다이버넌스도 없어. 29,000에서 다이버넌스가 없네. 그 말은 여기 깨지면 좀 불안하다. 33,300 깨지면 불안하다. 아직까지는 안 깨졌으니까 롱관점으로 보시되 떨어지면 반드시 손절 치는 걸로 합시다. 손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00대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버텨볼 만도 한데, 상승 다이버넌스가 안 생기는 모양이라 꼭 강반등이 나온다고 고집하기엔 약간 불안한 게 있네. 물론 전반적인 파동 카운팅을 보면 여기까지 382가 아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강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틀리면 27,000까지도 빠지니까 좀 불안하니까 손절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V자 반등 나오면 너무 걱정할 여지가 없겠죠. V자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이대로 체결됐나? 체결은 다 됐네요. 74, 76, 73 이렇게 체결됐네요. 그러면 평단이 대충 한 14.5, 74점 중반 후반, 74점 후반 정도 되겠네. 74 후반. 15분봉 상승 다이버스 나온 거 아니냐고? 애매해요.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리고 이게 컨펌 났다고 생각하려면 더 올라가서 RSI가 확실히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은 몰라요. 이 정도 반등 가지고